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현장에서 10명이 숨지고 오늘 치료받던 1명이 추가로 사망해 모두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서 아직까지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오와주 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교사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개학 파티가 열리고 있던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2명이 다쳤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명의 재소자가 무더기로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사흘간의 추격 끝에 타주에서 모두 검거됐는데 이들의 탈옥과 추격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노인 요양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인근 몬테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현장에서 10명이 숨지고 오늘 치료받던 1명이 추가로 사망해 모두 11명을 숨지게 한 건 중국계 7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용의자가 탄 차량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앞유리를 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보니 용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Our sheriff's SWAT team approached and cleared the van and determined the suspect sustained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and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72살의 아시아계 노인으로 확인됐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간 21일 밤 몬터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곳에서 댄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을 향해 대용량 탄창이 달린 반자동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10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1명이 추가로 숨져 희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몬트레이 파크시는 아시아계가 65%를 차지하며 특히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옆 동네의 또 다른 댄스 교습소에 난입해 2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총기를 빼앗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suspect went to the Alhambra location after he conducted the shooting and he was disarmed by two community members who I consider to be heroe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26일까지 미국 내 모든 공공건물의 조기 개양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LA 카운티 몬트레이 파크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서 아직까지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전 부인에 대한 집착과 댄스 교습소에 대한 앙심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당국은 총격이 업소 내부에서만 이뤄진 점에 비춰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총격이 아닌 특정 인물을 노린 총격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일부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고 이후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수사당국은 가해자가 전 부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트렌은 이 업소의 단골 손님이었고 전 아내를 20년 전 이곳에서 만나 결혼한 뒤 지난 2005년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업소를 출입하며 전 아내와 교류를 이어갔기 때문에 음력설 행사에 전 아내만 초대되고 본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분노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댄스클럽 내의 일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인 가해자 휴켄트렌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 역시 불법 무기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권총 크기의 기관단총을 범행에 사용했는데 연사가 가능했고 한꺼번에 50발의 탄환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사가 가능한 무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10발 이상의 탄환을 장전하는 탄창의 거래도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가 해당 무기를 구한 경로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한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을 제외하고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4명 이상이면 총기 난사로 규정하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 들어 33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아이오와주 교육센터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교사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청소년 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 2명이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보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교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이름과 나이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 발생 약 20분 후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총기 난사가 아닌 누군가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개학 파티가 열리고 있던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어제 새벽 루이지애나 베턴루즈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12명으로 1명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클럽에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개학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특정인을 겨냥해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총에 맞은 사람들 중 누가 표적이었는지, 총격범은 몇 명이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식을 해마다 한 번씩 맞는 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채택 여부는 며칠 내로 결정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제안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독감 백신처럼 향후 1년에 한 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방향으로 백신 접종 방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겨울에 어떤 변이가 가장 유행할지를 매년 6월 최종 평가한 뒤 이에 맞춰 접종량을 결정하고 9월에 접종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면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 변이가 나올 때마다 바뀌던 접종 기간과 접종량을 단순화하면 덜 복잡해지고 오류도 덜할 거라며 이런 방식이 오히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FDA는 밝혔습니다. It is time to simplify things. It's time to give one message to people so they don't have to keep track of what up-to-date means, which booster, how often it's going to change and the like. 다만 면역 회피력이 크거나 위험성이 높은 변이가 나온다면 별도로 대처할 거라고 했습니다. 고령이나 나이가 어린 경우, 면역력이 현저히 낮거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엔 연 2회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뒤 3, 4개월 동안 면역력이 높게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의 제안대로 접종 방식이 바뀔 경우 접종 효과가 떨어질 여름이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취약한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FDA는 오는 26일 위원회를 열어 이 제안을 최종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에서 70대 아내가 시한부 말기 환자인 남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30분경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76살의 앨런 길런드는 11층의 한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병실 안에서 경찰과 4시간 동안 대치했는데 결국 섬광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남편은 사건 발생 3주 전 만약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인인 앨런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앨런은 당초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우고 힘이 없는 남편을 위해 먼저 방아쇠를 당겼지만 결국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편 외에 병원 내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획적인 1급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명의 재소자가 무더기로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사흘간의 추격 끝에 타주에서 모두 검거됐는데 영화 같은 탈옥과 추격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 인근의 한 CCTV 화면. 펜스 밖에서 2명이 걸어오더니 게이트 바닥으로 기어 진입합니다. 이들은 잠시 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한 대를 훔쳐나왔습니다. 등록 차량으로 인식돼 자동으로 게이트 문이 열리고 그 순간 또 다른 3명이 다가와 차에 탑승한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이들 5명은 모두 성범죄를 비롯한 중범 재소자들이었는데 구치소 천장을 뚫고 탈옥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리주와 인근 주들에까지 비상이 걸렸지만 한동안 이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도난 차량이 포착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구치소에서 무려 600여 마일 떨어진 오하이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였습니다. 차 안에는 5명의 탈옥범 중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이 차에 접근한 틈을 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120마일이 넘는 추격전 끝에 주택가 골목에 들어선 용의 차량. 탈옥범들은 한 명씩 차에서 내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을 알게 되자 결국 한 명씩 투항했고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주택가의 한 차량에 숨어있던 4번째 탈옥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5번째 탈옥범을 미주리주의 한 상점에서 체포하면서 전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노인 요양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3시 50분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인 크랜셔 널싱홈에서 벌어졌습니다. 요양시설 입주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끝에 한 명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찌른 겁니다. LA 경찰국은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남성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갔다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시설에 머물던 사이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가주 1가족 6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학살극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쉐리프국은 숨진 6명 가족 중 가장이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툴레어 카운티 쉐리프국은 숨진 6명 중 가장인 52살 엘라디오 파라지가 카르텔 조직원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마약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이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압수수색 때문에 마약 카르텔 조직 본부에서는 위험을 판단해 1가족 모두 처형식으로 학살한 것으로 쉐리프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아버지인 가장의 일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카르텔 조직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두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또 라이벌 조직에서 카르텔 조직의 마약 유통망을 끊기 위해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범죄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쉐리프국은 카르텔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쉘터가 망명 신청자들로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관리 소홀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 노숙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하루 수백 명씩 몰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뉴욕시 쉘터는 더 이상 수용할 공간도 능력도 없다고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수많은 여성들이 보호소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욕 현지 시민들 가운데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소 시스템을 배정받은 여성들은 보호소 내 수용 인원은 포화 상태인데 반해 관리하고 감독할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보호시설 내 음주는 물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호받기 위해 들어갔던 여성들이 스스로 보호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최근 브롱스에 위치한 보호쉘터에 배정받은 한 여성은 보호소 내 여기저기서 오물 냄새는 물론 술에 취한 사람과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차라리 차를 렌트해 길거리에 주차하고 차에서 자는 편을 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뉴욕시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노숙자연합은 현재 보호소 침대 부족 문제 등 열악한 시설과 관련해 6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받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약 30명의 여성이 보호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신고하지 않은 여성들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시스템 실패로 보호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노숙자 쉘터가 망명 신청자들의 거주지로 변모되면서 갈 곳 잃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단체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해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비상식적으로 오른 가스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워치독은 남가주 가스컴퍼니의 모회사인 샘프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조속히 조사에 나서 가스요금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가스요금 급등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가스컴퍼니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천연가스 가격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 것일 뿐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지난달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128% 상승된 만큼 주민들이 받게 될 고지서의 가스요금도 대폭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청구되고 있는 가스요금은 지난해 대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난방비 연체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총 6억 7,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5월 1일까지 유틸리티 비용이 연체된 47만 8천 개의 저소득 가구와 5만 6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체 비용을 탕감하는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에 등록했거나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라이프라인에 등록한 경우 혹은 SNAP나 SSI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일회성 크레딧을 제공해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을 차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 자격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유틸리티 고지서에서 연체 비용이 탕감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순 기준 공과금 체납액은 23억 달러가 넘고 이 중 17억 달러는 기업이나 상업용 시설을 제외한 일반 가구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지난해 여름 5억 6,700만 달러를 투입해 1차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캐시호컬 주정부는 이 외에도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총 8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민들이 공과금 지불 금액이 소득의 6%를 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경제성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유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에 강풍이 예상돼 강풍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말리부와 패시픽 팰리세이츠,
주마비치 등에서는 최고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불고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은 최고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캐년 로드, 토펜가 캐년 지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으로 나무와 전신주 등이 쓰러질 수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일부 지역은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은 내일부터 잦아들다 목요일 다시 강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불충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3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양국의 대사 마초치 이후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입니다. 카나니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최근 걸프 해역을 아라비아만이라고 지칭한 이라크 중국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이란 외무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동결자금 반환 약속 이행을 우리나라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동결 자금 문제는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